네, 오늘은 바이오와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 유가의 흐름 거의 100불 이상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분석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顧問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국제 유가 정말 100불을 넘어설 것인가? 일단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이다 보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결론은 유가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횡보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앵커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석유 생산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길 원하겠죠. 그 다음에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 보면은 한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등 이런 국가 같은 경우는 유가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유가가 횡보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한 국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대의 석유 생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미국 안에서 석유 생산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한 20배 정도 더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유가를 쓰지 않는, 유가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또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석유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면은 횡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떤 유가가 굉장히 상승 기조를 할 때 어디부터 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왕세자를 만나서 예를 들면은 유가를 정산하라 그렇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입장은 유가가 횡보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만 원한다 해서 유가가 횡보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 유가가 횡보할 거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한 60년 동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가 1970년대와 80년대 있으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언급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유가는 업사이드 위로 쪽 포진한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60년 동안 석유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올 때 지금 현재 한 87불이지 않습니까? 87불 때, 86불 때 올라올 때까지 한 20년 동안에 지금부터 역산해서 한 20년 동안에 그전에는 석유밖에 없었던 유일한 자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 수소차. 어찌 보면은 석유를 이 그림인데요. 이게 그 1970년에서 80년 사이 유가가 큰 폭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석유밖에 없는 유일한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 때 저렇게 유가가 큰 폭으로 뛰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때 이머징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였는데 그때 2010년대 이후부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기차가 지금 보면은 전체 팔리는 대수 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 정도가 전기차가 팔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은 대안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을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란의 행보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이란 같은 경우가 제가 포병장교 출신인데 정확하게 그 타격 시간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공격에 만약에 피해를 만약에 발생시키려면 공격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습을 하죠. 하마스처럼.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그 시간대를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방공망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란은 크게 전쟁을 할 마음이 지금 없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사우디에도 뭐가 생겼습니까? 사우디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만듭니다. 석유 최대 생산국이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서 2026년에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석유와 가스를 팔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뭐 석유하고 가스가 이렇게 유일한 자원이면은 뭐 계속 이렇게 딜레이 돼도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석유와 가스가
지금 팔아먹지 못하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들어오면서 계속 석유 수요를 줄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지금 86불에 버티고 있는 이유도 지금 이제 수요가 좋다기보다는 감산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재를 풀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쇼잉을 했다. 예를 들면 미국한테 우리 그렇게까지 전쟁할 마음은 없으니까 지금은 자유권 발동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엔 연장 51조에 의해서 그냥 자유권 발동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란 미국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미국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전쟁이 터진다? 미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유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로 봤을 때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오히려 좀 떨어진다는 견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다. 당분간 최근에 유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긴장 관계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전략이 뭐냐면은 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유가 연동하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유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보면은 이런 미국 쪽 화학기업들 예를 들면 다우케미칼도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미국 쪽 그 화학기업들은 자산이 훼손되지를 많이 않았어요. 유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가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기조고 그것도 괜찮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의 화학이 예를 들면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뭐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올해 초 70달러 초반대에서 머물던 WTI가 지금 8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앞으로의 안개 속의 그 국제 유가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일단 과거 사례와는 다르게 전기차와 풍력 등 대안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폭등할 가능성보다는 횡보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쪽의 핵심 전략을 세워볼까 하는데요. 세포치료제 카티의 글로벌 현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카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세포치료제라고 하는 큰 세포치료제가 있으면 그 안에 카티라고 하는 세포치료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티 말고도 카NK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카티는 전체 암종 중에 약 10%가 혈액암인데요. 이 혈액암에만 지금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지금 적응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카티도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카티의 뒤에 있는 T가 면역세포 T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 T가 이 암을 쫓아가서 이제 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암에 있는 항원에 작용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카라고 하는 것이 이 항원에 작용하는 리셉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게 결합되어 있는 게 카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 이 카티가 개발되고 있는 이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 혈액암에서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쪽으로 더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고형암 쪽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고형암은 이 미세 환경, 암의 이 미세 환경이 세포치료제가 뚫고 들어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형암 쪽으로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더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암이 우리가 꿈의 치료제, 항암제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한 번 치료로 100% 완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대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 그 치료율은 예를 들면 완치율이 한 60에서 70%인데 암이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개선된 치료제가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 지금 미국 기준으로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가 카티 치료제의 이 치료제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 비용이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공정이 만약에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면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카티 치료제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이 카티 치료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카티
카티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자동화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경험상 봤었을 때는 이 카티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는 10년 이내에 가격은 약 3분의 1 아니면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특히 이 카티 치료제라고 하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을까를 네. 우리가 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에 처음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승인된 이후에 지금 2023년까지 해서 매출액이 약 4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약 5조 원이 되는데요. 빅파마의 밸류 한 20배를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의 지금 시장 밸류가 한 100조 원이면은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2개 정도 되는 그 크게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 정도로 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된 카토 치료제에 있어서 이 투자 기회를 좀 더 보자면은 네. 지금 노바티스나 길리어드, BMS, 존슨앤존슨이 이 빅파마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네. 그 대학 아니면은 그 기업, 작은 테크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기술을 이전했거나 기업을 인수한 이라는 거죠. 과거의 길리어드는 카이트 파마 약 당시에 약 13조 원, BMS는 약 한 83조 원의 이 세일진을 인수하면서 이 카티 치료제들을 장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레전드 파마텍, 바이오 파마텍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카티 치료제에 대한 거를 이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고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 투자 기회까지 연결해 본다라면은 국내 한국의 카티 치료제, 이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그 역량이 충분하다. 좀 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세포 치료제 투자하는 데 있어 카티의 투자 전략도 이렇게 좀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사업 확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자, 카티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좀 암울하게 오늘 시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달러화와 관련한 환율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또 국내 증시 전망까지 꼼꼼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